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박중영 변호사입니다. 산재소송 실무 강의 두 번째 시간 사망재해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재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사망재해라고 하게 되는데요. 요양재해와 사망재해의 경우에는 그 처리 절차에 있어서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망재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해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을 한 경우에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 사고를 조사한 후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산재 승인을 하게 되고요. 근로복지공단에 승인이 있는 경우에 유족들은 유족급여를 수령을 하게 됩니다. 유족연금 수급 자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형태로 수령을 하고, 유족연금 수급 자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족보상 일시금의 형태로 유족급여를 수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족들이 유족급여를 모두 수령한 이후에는 사업주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질병에 의한 산재의 경우에는 유족들이 산재 유족급여 신청을 해도 부지급 처분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양급여 신청의 경우에는 불승인 처분이라고 하고, 유족급여 청구의 경우에는 부지급 처분이라고 하는데, 유족들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해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부지급 처분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부지급 처분되는 경우들의 대부분이 질병에 의한 경우고, 질병에 의한 경우에 상당 부분이 이제 과로와 업무와의 인과관계,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과로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부지급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지급 처분을 받게 되면은 부지급 처분을 받은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에서도 기각결정을 받게 되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지급 처분을 받은 이후에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 사업주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도 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부지급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까지 갔는데도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도 패소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유족급여 관련해갖고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게 됩니다. 이상 산재소송 실무 강의 오늘 두 번째 시간 사망재해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산재전문 박중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